안녕하십니까.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 챕터 3 신경망 최적화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네, 목차로는 신경망의 파라미터와 변수, 신경망 변수의 관계식, 학습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 신경망의 비용 함수, 엑셀로 신경망의 가중치와 편향 결정하기입니다. 강의 서적으로 참고했던 자료는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입니다. 네, 챕터 3 신경망 최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3 신경망 최적화의 첫 번째로 이 신경망의 파라미터와 변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란 가중치와 편향처럼 수학적 모델을 정하는 데 필요한 상수의 모델입니다. 이 파라미터와 함께 데이터에 따라 변하는 값인 변수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와 이 모델을 정하는 파라미터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망에서 입력 x1, x2, x3가 있을 때 유닛은 그것들을 가중 입력 z로 묶어가지고 활성화 함수 az 처리를 합니다. 신경망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분야이므로 표준 표기법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이 많은 자료에서 사용한 표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xi는, 네, 여기 x가 이렇게 있죠. xi는 입력층 i번째 유닛의 입력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이 xjw의 l 제곱은 이 레이어의 층을 l이라고 하는데, 이 층 l에서 l-1의 i번째 유닛에서, 네, 그러니까 전 가중치가 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의 j 번째 유닛을 향하는 화살표선의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zj의 l 제곱은 비슷하게 층 l의, 네, z는 여기에 있는 건데, 층 L에 j 번째 유닛을 처리하는 가중 입력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bj의 l 제곱은 층 L에 j 번째에 있는 유닛의 편향입니다. 이 aj의 l 제곱은 층 L에 j 번째에 있는 유닛의 출력 변수입니다. 이 아래 레이어 그래프를 보시면 계층형 신경망에 레이어에 번호를 붙이는데 1, 2, 3, L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왼쪽 끝에 입력층을 층 1, 그리고 은닉층의 값을 층이 2, 3, 그리고 등등, 오른쪽 끝에 출력층은 이 층 L로 번호를 매깁니다. 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에 관한 변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층은 신경망에 제공하는 데이터의 입구라고 나와 있고, 입력층의 유닛의 입력 변수명으로는 1부터 10까지 숫자적으로 매겨져 있는데, 네, x3는 예를 들어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이동하는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x3의 입력층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유닛의 입력과 출력 해당 유닛에서 은닉층 층 2로 이동을 두 번째 유닛을 향한 화살표선의 가중치가 x3에서 a2로 가는 방향인 w2, 그러니까 소문자 w 가중치 2에서 3으로 이동하는, 네,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방향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 숫자는 j가 여기 있고 i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닉층의 두 번째 유닛의 출력은, 네, 이 a 제곱이며 이 편향은 b2 제곱입니다. 은닉층에서 출력층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값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그림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변수값의 표시 방법으로는 필기체 숫자 식별 신경망 예제에서 숫자 이미지 하나에서 값을 얻으며 이 xj, zj의 l제곱, aj의 l제곱은 변수가 아닌 값으로 다룹니다. 이 3 곱하기 4 행렬에서 검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1이 아닌 부분은 0으로 지정이 되며, 이 zl의 제곱은
이 두 식처럼 이 가중치가 곱해진 거나 아니면은 이 값으로 지정된 값으로 두 가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망에서 입력되는 값들인 xj, zj의 l제곱, 이 aj의 l제곱과 실제 대입한 값의 기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용함수를 도출할 때 중요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에 k번째 주어졌을 때 여기는 7번째로 되어 있는데 k번째 주어졌을 때 각 변수의 값을 대괄호로 써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C 언어와 같은 언어의 배열 변수 표기와 같습니다. 이 PPT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번째 이미지 글자 이미지를 신경망에 입력했을 때의 변수값을 표기합니다. 이 파라미터와 변수를 유닛 하나의 주변에 표기하면 뉘러운 그림이 복잡해지며 두 유닛의 관계를 더 간결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수와 파라미터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 PPT에 있는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에 있는 신경망 유닛에서 다음 층에 있는 제2번째 유닛으로 이동하는 간결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층의 관계식으로는 출력 변수 AJL의 제곱을 입력층에 대입해서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AJL의 제곱은 층 L번째에 제2번째에 있는 유닛의 출력 변수라고 정의하며 입력층, 즉 레이어는 1입니다. 따라서 입력 변수 xi는 ajl 레이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은 나중에 오차 역전법에서도 사용이 되며 또한 신경망을 행렬로 표현하면 전체를 보기 쉽고 일반화하기 쉽습니다. 이 식의 관계 전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계산에 그리고 행렬로 변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은닉층의 관계식에는 층 2의 변수 및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에서 도출하는 가중 입력 zjl 제곱과 출력 변수 ajl 제곱 z와 a l 제곱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az를 활성화 함수로 하면 은닉층과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입력층과 은닉층 부분이 어떤 관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력층의 관계식으로는 역시 층 3의 변수 및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에서 도출하는 가중입력 zj의 i와 이 출력 변수 ajl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이 az를 활성화 함수로 하면 오른쪽에 출력층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오른쪽 관계식과 왼쪽 신경망을 해석할 때 식을 도출한 후에 항상 신경망의 구조를 함께 연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신경망은 예측값과 정답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기 어려우며 이 필기체 숫자 식별 신경망 예제에서 세 가지 이미지가 학습 예제로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차례대로 0, 1, 0 이렇게 저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신경망이 막 계산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지가 어떤 숫자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미지의 숫자가 무엇인지 신경망에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 데이터입니다. 출력층 첫 번째 유닛은 0을, 두 번째 유닛은 1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닛의 이름은 출력 변수명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답 데이터를 어떻게 이 신경망에 가르칠지, 두 번째 이 0과 1, 이 출력층 첫 번째 거와 두 번째를 0과 1로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정답 데이터가 두 변수를 맞출 때 이 출력층의 두 유닛의 정답이 되는 두 변수 T1과 T2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네 번째, 정답 데이터 변수를 정의하면 신경망에서 계산한 예측값과 정답 데이터와의 제곱 오차를 이와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A1의 세 번째인데, 네, 이게 이쪽에 들어가고 이 정답 데이터가 T1, 그리고 이 예측값과 정답 데이터의 차이를 이렇게 제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분의 1을 붙인 거는 계산이 편하도록 붙였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모델은 파라미터가 중요하고 신경망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이 파라미터 역할을 합니다. 이 파라미터에 현실의 데이터, 즉 신경망에서 학습 데이터를 적용하면 모델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학에서는 최적화, 신경망에서는 학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수학 모델에서 얻은 이론값과 실제 값의 오차가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최소가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두 개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며 오차 전체의 함수를 비용함수라 하며 이 손실함수, 목적함수, 오차함수라고도 부릅니다. 네. 회귀 분석으로 비용함수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 K번째 학생의 수학과 과학의 각각 xi랑 xyi라고 하면 이 K번째 학생의 실제 과학 성적이 yi니까 회귀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 성적 예측값이 px k 플러스 q인데 오차는 위의 식처럼 표시되며 네, 오차는 이렇게 위의 식처럼 표시되며 구체적으로는 표를 통해서 이 오차의 값이 대입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k의 값은 k번째 학생의 실제 성적과 예측값의 오차값이며 y가 실제 값이니까 이 8 빼기 7p 플러스 q가 이제 오차 값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 아래 공식은 자료 전체의 오차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 표준으로 여기는 제곱 오차의 총합을 설명해주는 공식입니다. 이 다음 장의 챕터 4의 비용함수 CT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 CT는 그 오차 함수가 다 더해진 값을 총 CT라고 하는데 제곱 오차의 총합인데 CT를 최소화하는 P와 Q는 이 아래 편미분을 통해서 만족이 되어서 이제 0으로 수렴이 되도록 하고 이를 연립 방정식으로 정리하여서 이 회귀 개수를 얻었고 그리고 회귀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x-3분의 1인 y의 회귀 직선 그래프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한 회귀 분석 예제에서 수학 모델을 정하는 파라미터는 p와 절편 q입니다. 이 값을 최소값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적화 작업이고 이 회귀 분석과 동일하게 신경망에서도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비용함수 CT라고 하는 비용함수가 최소값이 되도록 가중치와 편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아래 그림은 회귀 분석할 때 회귀 방정식인 y는 px 플러스 q의 이 공식이 신경망의 약도랑 비교가 돼서 이 p와 q는 가중치와 편향, 이 y 값은 출력, 레이블 값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 x 값은 이 인풋 값으로 이렇게 다 대입이 돼서 유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네, 신경망의 비용함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용함수 CT를 구하기 위해 예측값은 출력값에 있는 유닛의 출력 변수 A13와 A2, 3로 나타내고 이 T1과 T2를 정답 데이터로 사용하여 예측값과 정답값의
차이를 제곱 오차를 해서 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K의 범위가 이제 64개의 흑백 이미지를 사용해서 나타낸 제곱 오차의 값입니다. 아까 그 1이랑 0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총 64개라는 말씀이고, 비용함수 CT가 최소값이 되도록 이 가중치와 편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다음 4장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과 회귀 분석은 모델 결정 원리가 같더라도 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귀 분석과 비교하면 신경망은 방대하고 넓습니다. 두 번째, 회귀 분석에서 이용하는 모델은 회귀 분석은 간단하지만 신경망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비용 함수로 나타내려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으로는 활성화 함수로 그 1장에서 말했던 단위 계산 함수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위 계산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므로 비용 함수의 최소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5장인 엑셀로 신경망의 가중치와 편향 결정하기를 이 엑셀 실습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용 예제에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려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흑백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은 1, 밝은 부분은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답 데이터가 이 변수 t와 t1과 t2에 할당되며 필기체 숫자가 0이면은 t1과 t2는 1과 0, 그리고 이 글자 데이터가 1이면은 t1과 t2는 0과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습 예제 데이터 시트에 데이터가 이미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총 64개의 학습용 데이터를 0과 1로 식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중치와 편향의 초기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nomsimv 그리고 랜덤 가로로 되어 있는 엑셀 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 함수는 랜덤 값을 이용해서 초기 값을 정규 분포에서 얻은 난수로 이용한다는 함수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값을 하면은 다 이렇게 바뀌는 걸로 나와 있고, 이건 이제 랜덤 난수 값으로 되어 있는 초기 값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첫 번째 이미지에 관한 각 유닛의 가중 입력과 이 출력, 제곱 오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sum product 함수를 보시면 숫자를 모두 곱하고 합계 구하기를 이용해서 가중합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 범위를 보면은 첫 번째 이 가중합에 필요한 범위 곱하기 이 숫자 데이터가 할당된 값과 곱해져서, 그리고 편향이 더해진 이 가중치 z 가중합 값을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출력층에 있는 값은 두 배열의 행렬 곱 구하기를 이용해서 출력층 유닛의 가중 입력과 출력을 계산합니다. 이 mmul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출력층의 가중치와 편향을 곱하고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 함수인 제곱 오차는 sumxmy2 함수를 이용해서 두 인수의 차이를 구하고 제곱을 하여서 합합니다. 이 정답 데이터와 이 A3의 데이터의 차를 이
공식과 똑같게 이제 이루어지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가중합에 대해서는 이 가중합이 된 게 이런 공식으로 은닉층의 관계식을 보여주고, 두 번째 출력식의 관계식을 보여주는 거는 이 MULT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공식과 똑같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64개, 이 한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64개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면은 64개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해찾기를 통해서 이 가중치의 최저값을 엑셀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찾기를 하려면은 옵션에서 추가 기능, 이동, 해찾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해찾기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위 지정은 이 전체 변수 가중치 값이랑 이 편향 값이랑 모두 다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목표 설정은 코스트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G21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해찾기를 눌러 주시면은, 네, 이게 0이 되는 값이 최소화되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챕터 3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